그러니까 종가 매매는 뭐 시초가랑 비슷한 내용이죠. 시초가도 어떻게 보면 그 아침 9시에 시작을 해서 아침 반, 그러니까 9시 반, 그 뭐 빠르면 10분, 9시 10분, 길어봐야 30분 요 안에서 끝내는 매매를 말하는 거죠. 시초가 매매. 종가 매매 같은 경우는 우리가 3시 20분에 동시호가 들어가잖아요. 동시호가 들어가고 3시 20분부터 30분 사이에 동시호가, 그리고 3시 30분에 장이 마감되죠. 그 마감할 때 매수를 하는 거를 말합니다. 종가 매매라는 거는. 그래서 종가 매매를 종가에 3시 30분에 매수를 하시고 다음 날 오전에 보통 9시에서 9시 반 사이 비슷한 간격으로 파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용이 사실 시초가 매매랑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종목을 컨택하는 데 있어서 겹치는 부분이 있겠죠. 자, 일단 제가 뭐 단기 트레이딩이든 뭐 중기든 장기든 최근에 거래 대금이 계속 300억 이상 들어와야 된다. 뭐 5분봉도 마찬가지고 다 이거는 항상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종가니까 오늘 금일 거래 대금이 300억 이상 들어온 종목, 이거 이상은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거래대금이 뭐죠? 거래대금? 이 거래대금은 다른 말로 이 종목의 체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버틸 수 있는 체력, 그리고 상승할 수 있는 체력. 그 체력이 최소한 300억 이상 들어와줘야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시장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죠. 부족하기 때문에 미니멈하게 잡았습니다. 300억. 예, 물론 뭐 200억 들어오고도 날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변동성을 굉장히 키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이런 거 못 버티시잖아요. 이런 변동성. 예, 그나마 이 정도는 이상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도 확률적으로 좀 안전하게 가야 되니까. 거래대금 300억 이상, 금일 거래대금이 300억 이상 들어온 종목. 그다음에 장대 양봉이 출현하면 좋죠. 예, 장대 양봉. 예. 이 장대 양봉은 예를 들면 뭐 상한가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예. 상한가 같은 경우는 내가 30% 오늘 30%를 갔는데 하루에 갈 수 있는 게 30%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나는 45% 가고 싶은데 하루에 30%밖에 못 가. 그럼 여기서 끝나겠죠? 그럼 다음 날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오늘 갈 수 있는 최고가까지 다 올라갔으니까. 이건 더 올라가겠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장대 양봉이라는 게 300억 이상 들어왔으면 윗꼬리가 살짝 그려져도 상관은 없어요. 네. 그려져도 상관이 없고 이 몸통에서 이 몸통이 이 윗꼬리는 상관없고 이 몸통이 약간 의미 있는 구간에 걸쳐 있는 게 좋습니다. 그건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재료의 연속성, 이거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개별 이슈, 개별 종목 움직임 이런 걸로는 접근하시면 확률적으로 좀 떨어질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 재료가 연속적으로 계속 나올 수 있느냐에 그 부분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재료가 나왔어요. 근데 더 이상 나올 재료가 없어. 그럼 재료 소멸이에요, 이거는. 재료 소멸이 되면 어떻게 되죠? 주가는 떨어지죠. 재료 소멸이면. 근데 재료가 오늘 또 다른 내용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일도 다른 내용이 나올 수가 있고, 만약에 이 재료가 다음 주에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음 주까지는 그 기대감을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GTC가 지금 17일부터 21일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지금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내내 지속적으로 기대감은 계속 삼성전자를 주가에 좀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재료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재료의 연속성. 어쨌든 종가 매매는 다음 날 오전에 파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계속 살아있는 종목이냐 아니냐 그것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특정 구간을 고점을 돌파하는 구간. 네, 특정 구간에서 고점을 돌파하는 구간. 이거는 물론 52주 신고가면 너무 좋겠죠. 근데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예, 예를 들면 요런 타점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시초가 매매든 종가 매매든 오늘 아니면 내일 파는 거기 때문에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예, 비슷할 수밖에 없고 항상 돌파하는 구간에서는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와야겠죠. 거래량이 많이 들어와야겠죠. 그 전에 없던 거래량이 나와야 줘야 됩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여기서 더 상승할 확률이 높고요. 지금은 사실 돌파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시장을 봤을 때는. 요즘에는 기술적인 분석도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뀐 상태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지금 이 그림은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그림은. 그죠? 근데 이런 그림 보셨어요? 이런 그림? 이런 그림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요즘에 트렌드가 또 이래요. 그러니까 뺄 때는 또 하염없이 뺍니다. 상승할 때는 또 하염없이 상승하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구간들 버틸 필요 없이 이런 돌파 구간에서는 또 바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데를 돌파한 이후의 캔들, 이 캔들에서 종가 매매를 해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뒤에서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최근 기준봉을 돌파하는 구간. 사실 이런 것만 찾기에는, 그죠? 이것만 찾기에는 종목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죠? 이런 거를 찾기에는 종목이 많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까지 같이 하게 되면 또 종목이 또 추가적으로 많이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 기준봉은 저는 보통 이 기준봉을 15% 이상 봐요. 예, 15% 이상. 이왕이면 좀 더 센 종목 같은 경우는 20% 이상, 20% 이상 이런 장대 양봉을 찾습니다. 차트상에서. 그 이후에 주가가 여기에서 놀아요. 네, 여기에서. 이게 매물대가 됩니다. 이 캔들이. 그럼 여기에서 뭐 이런 식으로 놀아요. 놀다가 여기에서 이제 돌파를 하는 거죠. 이 캔들의 상단을. 이 기준봉은 이 하단이 지지예요. 그리고 이 상단이 고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지, 여기는 저항이에요. 이 저항을 이 캔들 안에서 놀다가 돌파하는 이 지점. 이 지점이 종가 베팅이 유효한 그런 구간이다. 당연히 그 전에 없던 거래량이 여기에서 들어오겠죠. 이슈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장대 양봉이 또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121선 돌파 구간. 이게 가장 많아요. 최근에.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이평선이 전부 다 역배열이 돼 있는 그런 상태가 많았죠. 그동안 우리 시장은 뭐 글로벌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나 121선, 61선 같은 경우는 주가가 그 밑에서 움직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는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121선을 돌파하는 구간들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서 거래 대금이 300억 이상 들어오고요. 그리고 장대 양봉이 출현한 그런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클로봇이에요. 로봇 관련주죠, 로봇. 네, 로봇. 뭐 아실 거예요. 이건 최근에 굉장히 지속적으로 움직이던 그런 종목이니까. 이게 상장한 게 여기인데 여기가 고점이 여기죠. 예, 고점이 여기인데 그 전에 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있다가, 그죠? 예, 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있다가 요 캔들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돌파를 하죠. 돌파를 하고 그 전에 없던 거래량이 굉장히 큰 거래량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네, 이게 700억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했다. 그러면 이게 특정 구간의 고점을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온 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클로버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게 특정 구간의 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이기도 하지만 신고가죠. 예, 신고가. 그래서 요날 종가로 진입을 하시는 거예요. 예, 진입을 하시면 그 이후에 이런 식으로 상승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차트는 아까 말씀드린 기준봉에 대한 이슈입니다. 이건 하나비전의 차트예요. 하나비전의 차트인데, 자, 이게 상한가거든요. 이게 상한가입니다. 상한가면 이 고점이 아까 저항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요게 지지라고 말씀드렸죠. 주가가 이 상태에서 노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캔들이 지금 여기가 아니라 이 앞전에 있어요. 예를 들어 6개월 안짝으로 6개월 안짝으로 있어요. 근데 이게 고점이 이제 이렇게 됐겠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지지를 사실 뚫어도 됩니다. 이렇게 뚫어 내려와도 돼요. 그러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뚫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약간 좀 길게 보셔야겠죠. 예.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저항이죠. 여기가 지지고 이 저항을 돌파하는 지점. 이 캔들에서 이 캔들은 돌파를 못했어요. 예, 이건 돌파를 못했습니다. 이게 돌파를 했어요. 이게 두 번째 캔들이 이날 종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날 종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 날 시초가는 지금은 넥스트레이드 때문에 8시 50분부터 확인이 가능해요. 시가가 얼마나 올라가는지는. 그래서 시가가 마이너스로 시작하면 약간 좀 불리하겠죠. 이왕이면 플러스로 시작하는 시초가가 만들어지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날 종가에 들어가게 되면 다음 날 바로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서 좀 좋은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준봉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하나 시스템인데 이 하나 시스템은 제가 잠시 후에 히든 종목을 드릴 거 오픈을 할 거거든요. 근데 그 히든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에요. 제가 어디서 드렸냐면 요 음봉 캔들에서 드렸습니다. 요 캔들. 요게 상한가인데 그 바로 전날 드렸어요. 예. 그 바로 전날 히든 종목으로. 자, 오늘 히든 종목 잠시 후에 오픈할 테니까 오늘은 꼭 참여를 하셔서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상한가 이 캔들이 이 고점을 돌파하죠. 특정 구간의 고점을 돌파를 합니다. 예, 여기서 돌파를 이렇게 해요. 예, 돌파를 하면서 움직입니다. 사실 이날 상한가를 찍었다가 살짝 풀렸어요. 그래서 장 마감할 때도 매수를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셨으면 다음날 시초가를 띄우면서 바로 급등이 나오면서 뭐 10%가 넘는 그런 좋은 상승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뭐 하나 같은 경우는 뭐 하나가 앞에 붙으면 지금 다 움직이죠. 그래서 좀 좋은 흐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을 다시 돌파하면서 시세가 좀 다시 나오려고 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다음 종목은 이 차트가 최근에 찾기가 가장 편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그러니까 밸류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펀더멘탈보다 더 적은 그런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121선을 돌파하는 종목을 찾는 게 가장 빠릅니다, 사실은. 자, 이거는 포스코 스틸리온이에요. 포스코 스틸리온인데 이게 우리가 뚫기 어려운 121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게 61선이고. 근데 61선을 돌파를 하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관심 종목으로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여기서 121선을 돌파를 합니다. 캔들. 윗꼬리는 상관이 없어요. 예. 이때 원체 거래량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거래량이 적어 보이지만 그전에 없던 거래량이 이날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을 만든 거예요. 장대 양봉을 만들다가 윗꼬리를 그렸지만 결국엔 이 몸통이 121선을 돌파를 했죠.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돌파한 지점부터 뭐 종가 매매가 가능하다. 그러면 바로 다음 날도 이게 뭐 짧은 캔들인데 이게 4% 캔들이에요. 예, 4% 캔들이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저항이죠. 뚫기 전에는 저항인데 뚫고 나면 이게 지지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날 결국에는 종가가 최저가로 마무리가 됐죠. 예, 저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를 또 밟았어요. 121선을. 그러면 또 타점이 유효해집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런 양봉이 나오고 자 보면 타점이 또 그럼 여기에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전일 들어가서 4%짜리 이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수익을 내시고 그날 종가로 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캔들이 만들어진 거는 계속적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게 이게 또 장대 양봉이잖아요. 그죠? 예, 장대 양봉. 이거는 지금 이 캔들이 너무 크게 그려져서 좀 아쉽긴 한데 이 장대 양봉이 또 기준봉이 되는 거예요. 기준봉. 근데 여기가 저항이고 여기가 지지가 되죠. 예, 여기가 지지.
그럼 주가가 여기까지 만약에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종가 매매가 또 유효해지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지지받고 탄력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할 확률이 높으니까. 그리고 이 기준봉 그 저항을 뚫으면서 여기서 이제 뚫잖아요. 이 기준봉을 뚫으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이날 거래량도 엄청나게 들어왔죠. 이날은 그냥 여기서 단타거리도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 돌파하는 지점에서. 이거는 장중단타죠. 장중단타. 종가가 아니라.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 고점을 뚫고 양봉이 한 여기까지만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날 종가가 유효한 거예요. 그럼 다음날 시가 띄우면서 이렇게 갈 확률이 높으니까. 자, 종가 매매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뭐 이거를 좀 디테일하게 더 풀어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방송 시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다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추가적인 더 내용들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